잠자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5가지, 이걸 한번 좀 소개해 봅니다. 여러분들 잠은 어떻게 자나요? 열심히 이렇게 TV 보다가 졸리면 그냥 침대 올라가서 그냥 자죠? 아니면 또 뭐 기도를 또 열심히 한다든가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잠자기 전이 진짜 중요하죠. 잠자기 전에 준비를 잘 하면 그게 그대로 그 다음날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잤던 사람이 6시에 못 일어나고 7시에 일어나고 7시가 됐는데도 아직도 막 졸려갖고 일어나지 못하고 8시가 돼야 뭐 그냥 이불 속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일어나신 분들 많이 있잖아. 무릎 꿇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건 진짜 수면에 문제가 있고 또 생활 습관에가 문제 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최소한 6시 이전에 일어나야 돼. 이걸 넘어간 사람들은 아주 시간을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잠을 많이 자야 면역력도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잠은 시간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수면의 질이 문제, 수면의 질. 하루에 3시간만 자더라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자야 면역이 높아지고 피로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중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잠만 자고 뭐 인생에서 100세를 산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절반은 잠을 자버리면 어떻게 돼? 50년 잠을 자버리면 100세를 산다고 하면 또 병든 날, 뭐 근심 걱정한 날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뭐 절반을 또 다 보내버리고, 그러면은 뭐 50년 중에서 25년도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뭐 1시간 몇 초까지 아껴가지고 수행정진 해가지고 부처을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 뭐 수행할 때 막 송곳을 옆에다 두고 송곳을 옆에다 두고 수행했답니다. 뭐 졸리면은 송곳을 딱 대고 진짜 찍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것만 잘 활용하면 아주 기분 좋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수면을 축소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명종 가지고 아직도 일어나나요? 자명종을 치우셔야 돼. 자명종에 의지하면은 절대 여러분들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자명종을 다 치우셔야 된다고. 6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하면 6시에 탁 일어나줘야 돼. 생체 시계를 개발해야 돼. 정심 때라든가, 나도 가끔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정심 때 약간 취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20분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10분 내지 10분. 에너지 딱 충전돼 버려, 그냥. 그 다음에 뭐 그 시간에 딱 일어나잖아. 또 여러분들 경험 안 해봤나요? 10분 전에 좀 이렇게 명상에 들어가면 5분 전에 항상 눈이 제대로 탁 떠지잖아요. 뭐 자명지 막 쳐놓고 한 대 봤어요? 잠은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잠에 이끌려가면은 마장이 이끌려가는 거지. 수마에 끌렸다고 그런 거예요. 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마음도 물론 통제할 수 있어야 되지만 잠도 마찬가지라고. 잠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통제해야지 잠에 의해서 이끌려야 되는 삶,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종속된 삶이죠. 수마라고 그래요. 수마. 마장이 이끌리는 삶. 잠을 정복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행이 되면 꿈 수행도 있겠지만, 꿈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꿔야 된다고. 꿈에도 활용해야 돼. 꿈도 소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잘 때 꿈에 여러분들이 연계를 가거나 차원이 높은 데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꿈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꿈 수행도 돼야 된다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일단 잠을 잘 자고 이제 여러분
이제 1단계 처음부터 높은 곳을 추구하다 보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잠을 어떻게 하면 잘 자고 피로 회복을 잘 할 것인가 이것에 중점이 되고 중점을 줘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이제 목표를 가지고 정진해야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분이 아주 상쾌한 상태로 천국에 태어난 기분으로 환생해요. 사실은 아침에 딱 죽었다가 밤에 죽었다 아침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숙달을 잘 되면 죽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죽음도 똑같아요. 죽음도 잠하고 똑같단 말이지. 잠자는 듯이 죽었다가 극락에 딱 환생하는 거란 말이지. 그걸 이제 수행의 과정으로 삼아야 된다고, 수행도. 이제 5가지 원칙. 잠자기 전에 반드시 5가지를 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건강도 회복되고 여러분도 수행도 되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3시간 전에는 공복을 유지하라. 이게 아주 중요해. 잠자기 전 3시간 전은 항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라. 여러분 그걸 하고 있나요? 물은 괜찮아. 물은 한 잔 정도 해주면 잠잘 때 독소를 제거하고 금방 30분 이내에다 흡수돼 버려. 물은. 그런데 위장에 전혀 장애가 없어. 물은 금방 들어가면 흡수돼 버리니까. 좀 허기가 진다 그러면 과일 같은 거는 좀 괜찮아. 과일도 금방 흡수되니까. 이게 돼야 돼. 이게 3시간 내지 4시간. 나의 경우는 밤에 일체 못 안 먹어요. 물은 한 잔씩 한다고. 뭐 차라든가 하지만 뭐 간식이라든가 뭐 과일도 안 먹는다고. 그걸 아주 독소로 생각해 나는. 나의 경우는 그렇다고. 이걸 유지를 잘해야 돼.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만병원인이야 이게. 위에 여러분들이 그 소화되지 않는 음식이 있다고 생각해 봐. 그래서 취침한다고 생각해 봐. 계속 여기서 작업을 효소 발효를 한단 말이야. 발효를 하게 되면 어때? 막 가스가 만들어지죠? 잠잘 때 그 가스가 어디로 갑니까? 다 여러분 피부 속으로 들어가 버려. 혈액 속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잠잘 때 위장이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잠자는 데 쓸 에너지가 위장 소화시키는데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은. 근데 어떻게 여러분 피로가 풀리겠어요? 이거 먹는 거 여러분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게 이제 못 이긴 사람은 이제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밤에 간식은. 또 뭐 진짜 생활 습관병, 당뇨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그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준수를 해야 되겠죠. 이것만 잘해도 자연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목욕을 해라. 목욕은 왜 합니까? 여러분들 피부라든가 이게 이제 뭐 때라고 생각하는 한마디로 이거를 이제 정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 많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목욕은 에너지 샤워도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피로도 제거된단 말이지. 이게 단지 육체만 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 에너지 이것까지 청소를 해준다고, 정화작용을 해준다고 목욕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샤워 한번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뭐 상쾌해진 적이 없나요? 이런 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다 샤워를 하면서 모든 내 몸속에 독소, 탁기, 불필요한 에너지, 부정적인 정서 다 씻어 내려간다. 이렇게 관상을 해주면서 하시면 효과적이겠죠. 이거 습관 하나 들이시란 말이에요. 이걸 하고 자는 것과 안 하고 자는 것과 수면의 질이 틀려지는 거라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인 에너지, 육체적인 피로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뭐 세포 속에, 신경세포 속에 다 쌓여 있는데 그대로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돼? 그대로 무의식이 들어가 버려 이게.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날의 피로는 그날 해결해야 된다고. 귀찮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에너지 클리닝도 중요해.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들 에너지장 속에 쌓여 있다고. 물을 샤워를 하면서 다 제거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 에너지 동시에 정화가 된다. 어떤 물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 여러분, 따뜻한 물이 좋을까요? 찬물이 좋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물이 좋을까요? 루컴 워터. 미지근한 물로 쓰란 말이지. 하라. 잠잘 때는 뭐 너무 따뜻한 물로 하면 열기가 나가고 잠도 잘 못 잘 수도 있겠죠. 너무 찬물로 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밤에는 해라. 잠자기 전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미지근한 물.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침실을 정화하라. 여러분들 뭐 몸은 정화되어 있는데 침실가 오염이 있고 뭐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다면은 뭐 그게 그대로 몸속에 들어가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정화하는 방법. 환기? 환기도 좋죠. 환기. 뭐 정화, 침실 환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환기. 나 같은 경우는 문을 조금씩 열어놓고 자. 항상 차 탈 때도 그렇고 항상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기본이에요. 특히 암 환자들 경우는 반드시 문을 열어놓고 자야 돼. 조금씩은. 이게 아주 좋은 정화법이죠. 근데 이것과 병행해서 또 침실. 그러니까 아로마라든가 촛불 같은 것도 정화를 하는 촛불 있잖아요. 향 촛불 같은 거 있잖아요. 한 5분 정도 딱 켜놓으면 정화를 센다는 거예요. 향. 법당에 가면 막 향을 피우잖아. 이게 정화 작용하는 거예요. 사람 치유도 할 수 있고. 또 아로마 같은 거, 에센스 오일. 너무 뭐 독한 것보다도 취침이 좋은 아로마. 그게 어떤 아로마가? 라벤더. 은은한 향 같은 거 조금만, 너무 또 진하게 해놓으면 안 되니까 한 5분 정도, 10분만 탁 켜놓으란 말이지. 이게 세 번째네요. 침실 정화. 그렇죠. 네 번째로는 해탈기공을 하라. 해탈기공, 여러분들 해탈기공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진동공이에요. 진동. 복부 진동, 특히 배꼽 진동. 이걸 좀 하면서 트름요법까지 병행이 하면은 여러분 독소가 그냥 빠져나가는, 몸에서 인위적으로 빼주는 거예요. 몸을 막 진동을 해서 독소를 싹 빼달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해탈기공. 어떠한 기공보다도, 어떠한 요가보다도 효과적인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해탈기공이에요. 몸을 해탈한다는 거잖아. 이거는 이제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해탈기공은 뭐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발전이 돼. 최첨단 운동법, 기공법이 들어가 있어. 여기가 항상. 그래야 해탈이 되잖아. 그러니까 수행법에, 운동법에 정화가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 보다 더 강력한 것은 또 척추진동공. 척추가 막 진동되도록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다 이미 교육이 돼 있죠? 네. 진짜 보물 같은 공법이에요, 사실은. 이 중에서 몇 가지만 활용해도 여러분 몸은 다 해탈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수행자들 중에서 산밀공법만 가지고도 뭐 시간이 부족할 텐데 또 다른 공법까지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공법이 섞이면 에너지가 흩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흐트러진단 말이지. 그렇잖아. 이 산밀공법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깨닫고 진전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자꾸 다른 데 끼우게 되면 어떻게 돼? 정신이 문제가 되지. 그래서 집중이 안 되고 결국 수행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들 인연이 있기 때문에 공법을 선택했잖아요. 인연. 그러니까 선택할 때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돼. 과연 내가 이걸 해야 될 것인가? 해도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최선의 선택인가? 이걸 고민한 다음에 딱 선택을 하란 말이지. 선택을 했으면 열심히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경지에 이를 때까지 어느 정도 다 된다 하면은 다른 거 해도 돼. 뭐든지 해도 된다. 그런데 이루기도 전에, 축기가 되기도 전에, 불이 지프기도 전에 다른 거 하면 꺼져버리지. 그랑 마찬가지.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해탈기공을 여러분들 계속 좀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 호흡과 연결해서 무아 명상을 하면서 잠들어라.
호흡과 연결해서 무아 명상을 하면서 잠들어라. 일반인들이라든가 여러분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아 명상은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아 명상을 할까? 호흡에 연결해서. 들숨과 날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흡을 연결한다는 것은. 앞전에 배우셨잖아. 뭐라고 했어요? Awareness, Breathing, Meditation. 호흡, 알아차림 호흡 명상. 이게 아주 중요한 명상이라겠죠? 그리고 이걸 응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몸과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된다겠죠. 그게 무아죠. 근데 나의 몸이 나라고 자꾸 집착하고 생각이 나라고 집착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숨에 나의 몸은 날숨에 내가 아니다. 나의 몸은 들숨 내가 아니다. 나의 생각은 들숨 내가 아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그 명상을. 자, 들숨 나의 몸은 날숨 내가 아니다. 나의 생각은 들숨 내가 아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아니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생각은 내가 아니다. 내가 입었던 오늘 손실은 내가 아니다.